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파고다 토플 1타 토플 팀에서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이번 달엔 어느 지문, 어느 영역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번 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스닝에서 우리가 이번 달 목표로 삼은 과목, 영역군은 무엇이냐? 예술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술 또는 예술 역사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같은 걸로 보고 준비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거니와 이번 달에도 예상할 수 있는 과목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꼭 살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곧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예술 지문 안에서도 나올 수 있는 대표 주제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보기로 할까요? 자, 미술, 음악, 사진, 댄스, 문학, 조각, 극장, 그리고 악기들까지 이런 대표 주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 예술, 이 예술 쪽이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이 모든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부를 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왜냐하면 이 예술 지문은 리스닝뿐만이 아니고 리딩에서나 아니면 스피킹 라이팅의 통합형에서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알수록 시험에 더 대비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소개를 드린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번 달에 조금 더 잘 봤으면 좋겠는 그런 주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 댄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댄스 쪽이 지금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댄스 쪽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기 극장입니다. 그렇죠? 이 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험에 나올 거의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극장 영역도 공부를 준비를 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문학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도 역시나 지금 이번 달에 기대가 되는 예술 주제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다면 그나마 여기 제가 지금 밑줄 그어놓은 댄스나 문학이나 극장 정도까지는 조금 한 번씩이라도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영역을 한 지문씩이라도 문제를 풀고 복습 정도 하시게 되면 정말 리스닝에서 좋은 결과를 예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 주제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대표 주제들에서 또 나오게 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예술이라고 해서 이런 대표 주제를 그냥 예상하고 공부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고 가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리스닝은 예상을 하면서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닝은 구조를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 구조들을 두 가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대표 구조입니다. 먼저는 무브먼트에 대한 소개가 나온다. 무브먼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예술가나 예술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무브먼트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그게 어느 시대인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브먼트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국어로는 운동 내지는 사조, 예술 사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예제를 드릴 수가 있다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현대미술, 다다이즘, 인상주의, 초현실주의, 그리스 로마 예술, 르네상스, 설치예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미술에 대해서 너가 리스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교수가 말을 합니다. 근데 미술의 전 영역이 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술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여기 다다이즘에서는 어떠한 예술가들이 어떠한 형태로 미술을 표현을 해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도입 부분의 설명이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 부분을 딱 들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이 주제문들 중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를 살펴본 이후 그런 다음에는 빠르게 흐름을 잡아가야 됩니다. 과연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느 것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게 사조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예술가가 먼저 소개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보면, 자, 예술 사조가 설명되고 나서
그렇죠?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예술가와 예술 작품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일단 이 큰 덩어리를 너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요러요러한 디테일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것처럼 예술, 이 art history에서 문제가 나오게 될 때 먼저 대뜸 그냥 예술가를 언급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술가를 언급을 한다면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그 예술가가 그 예술 활동에 있어서 자기 본인의 어떤 관점이 있는지 어떤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디테일 문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술 지문에서의 구조라고 하는 건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있는 것 한번 예제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예술가들이 역대 그 토플 리스닝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앨리스 닐, 뭐 시실리아 보 해서 뭐 랄프 월도 에머슨, 뭐 셰익스피어, 뭐 F. Scott Fitzgerald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었고요. 뭐 셰익스피어나 F. Scott Fitzgerald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작가라고 하죠.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큰 덩어리를 설명한 다음에 예술가나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예술가를 설명한 다음에 예술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술가만의 삶을 통한 그 예술에 대한 관점, 그것을 디테일 문제로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 흐름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한 발 더 앞서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스닝은 그냥 말한 걸 듣는 게 아니고요. 예상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예상하면서 들으려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입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무브먼트가 도입 부분에 나오냐, 아니면 예술가가 도입 부분에 나오냐 를 신경 써서 들으시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F. Scott Fitzgerald라고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내용이 포함이 된 지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립트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리스닝 렉처를 틀어드리고 중간중간 중요한 데서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듣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 보시면서 리스닝 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Listen to part of a discussion in a literature class. 자, 일단 이 처음에 끊어서 죄송해요. 근데 이 처음에 한번 볼까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literature 이렇게 했죠, 그렇죠? 예술 그런 주제문들 중에서도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스페시픽하게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면 당연히 글, 책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먼저 그 스타일이나 시대가 먼저 설명이 나오는가, 그게 아니면 예술가가 나오는가 생각하고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Today we will be discussing F. Scott Fitzgerald. 자, 이렇게 첫 대사에서 첫 라인에서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예술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예술가가 나왔다는 뜻은 그 이후의 구조 전개 방식이 어떻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이걸 설명을 했으니 당연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 활동에 대한 그 사람만의 관점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렉처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ne of the most famous American writers of the 1920s. 자,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당연히 리터처라고 하면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작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터처 문학 지문을 푸는 데 있어서 갑자기 그림 그리는 사람이나 사진 찍는 사람을 언급을 하진 않겠죠. 이거 너무 당연했고요. 넘어갈게요. This period was referred to as the Lost Generation, but Fitzgerald called it the Jazz Age. 자, 여기서 시대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20년대에 활동을 했던 작가이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Lost Generation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뭡니까? Fitzgerald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뭐라 부르고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즈 에이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즈를 왜 말하고 있는 거지?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Most writers of that time express disillusionment with post-World War I American society. 그때 당시는 언제인지 조금 더 자세한 배경 지식이 나왔어요. 자,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오케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1920년대 피츠제럴드 뭐라고 하는 재즈 에이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대해서 먼저는 배경 지식을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죠. Fitzgerald's 1924 classic The Great Gatsby
captures their sense of isolation and disenchantment.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썼던 책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요? 작가이니까 당연히 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Okay, you should have read the book. What can you tell me about Fitzgerald's feelings towards American culture?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교수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뭘 물어봅니까? 그렇죠. 이 feeling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feeling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시각, view 내지는 perspective를 묻고 싶다. 그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누굴 언급해줬어? 작가, 예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뷰 포인트를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교수가 질문을 했고 학생은 대답을 해주겠죠. 들어볼까요? Well, he focused on materialism in society and seemed quite critical of it.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듣게 될 때 이렇게 세세하게 materialism, critical 이런 거 들으면 좋아요. 들으면 좋은데 이렇게 들을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노트 테이킹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긍정성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성을 띠고 있는지라도 일단은 그려놓으면 그렇죠? 이 자체만으로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상당히 좋게 될 건데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건 뭡니까? 1920년대 1차 세계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에 있어서 그렇죠? 이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정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를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찬양하는 게 아니었어요. 크리티컬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Quite so. Although Fitzgerald was known for throwing lavish parties, he did not approve of wealth being the only measure of a person's success or value in society. 자, although 문장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although가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콤마가 나오게 됩니다. 콤마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주어 동사 나오죠. 자, although가 나오게 되면 진짜 이 화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SV일까요? 뒤에 있는 SV일까요? 당연히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들어도 상관은 없게 되는 건데 자, 앞선 내용에서는 디테일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랍니까? 그죠? Although 피츠제럴드가 유명하다 이거예요. 뭐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정말 값비싼 향락스러운 파티를 개최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돈을 펑펑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물질 만능주의, 돈은 전부다,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을 펑펑 쓰긴 쓴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그렇죠. 이 재산은 뭐예요? 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돈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로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밑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사회에서의 사람들을 가치 판단을 하거나 사람의 성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 기준으로서 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렇죠. 이 뒤쪽이에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다. 뭐야? 물질 만능주의. 이 사회를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말을 해줌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Did any of you notice examples or indications of this attitude in the book?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당연히 어디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예시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요. 교수가 질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또 학생이 답을 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I can't think of any specific examples, but I sensed an emptiness when reading the book. 그렇죠. 뭔가 공허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고 해요. There wasn't much depth to the characters' lives.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깊이감이 없다는 건 공허하다. 역시나 지금 비슷한 어휘를 써주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학생이 느꼈대요. 자, 교수가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I think that was Fitzgerald's intention.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의도였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회, 그때 1920년도에 그 미국 사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들어볼까요? The lost generation, including Fitzgerald, felt that America lacked cultural accomplishments compared to Europe anyway. 그렇죠. 이 얘기로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미국 사회라고 했어요. 그냥 US Society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은 작가이고 예술가이다 보니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그분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 그렇죠. 문화적인 성취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문화가 별로다라고 부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합니까? 그렇죠. 유럽이랑 비교합니다. 자, 키워드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시그널 나왔어요. compared. 유럽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럽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혹이나 영향을 주고받았다면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Is that why he went to Europe? 그렇답니다. 학생이 질문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유럽에 간 거냐는 거죠. 유럽에 가기 왜 갑니까?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 유럽. 자, 아메리카가 나왔는데 자, 아메리카로 합시다. 미국은 뭔가 부정적이다. 좋은 게 없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의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유럽을 갔다라고 하면 유럽은 이것과는 반대로 뭔가 좋은 상태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하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좀 더 이어서 들어볼까요? Absolutely. Fitzgerald, like other jazz age artists, visited Europe, especially Paris, looking for cultural inspiration. 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어디 가냐? 특히 파리를 갔다. 이런 정보는 우리가 노트 테이킹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디테일 문제 나올 때 쉽게 풀 수 있으니까 도움이 돼요. 꼭 적어놓으시고요. Ironically, the post-World War I period was a kind of golden age for American art and literature. 자,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죠? 자, 여기서 시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1920년대입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였죠? 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그때 문화적으로는 미국이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네, lost generation이다. 우린 잃어버린 세대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문화적인 그렇죠 부족한 현상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 누구를 포함해서 피츠제럴드를 포함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유럽에 가게 됩니다. 특히나 파리에 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뭐 때문에 문화적인 영감을 받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문화적 영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그때 부흥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ironically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또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골든 에이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미국 문화 한번 부흥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Some say it was influenced by European culture, but others attribute it to the emergence of jazz, a uniquely American music form. 자, 그런데 이 재즈라고 하는 게 시작돼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유럽은 당연히 나오겠죠. 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럽에 방문한 얘기까지 해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유럽이 훨씬 더 좋았고 그래서 그걸 보러 미국 예술가들이 유럽으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유럽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Some 이렇게 나오고 있고 but oth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some A, but others B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 디테일 문제는 어디서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뒤쪽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파트를 우리가 좀 더 잘 들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게 재즈라고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즈는 우리가 아까 전에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어? 제일 처음에 들어봤죠. 어느 내용이었습니까? 피츠제럴드는 1920년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재즈 에이지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를 그때 지칭하는 단어가 지금 총 3개나 나오게 된 거죠. Lost Generation, Golden Age, Jazz Age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재즈 에이지가 누구 얘기야? 피츠제럴드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예상하기로는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이 이어졌더라면 재즈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는 연습 문제를 준비하느라 길이가 조금 이렇게 좀 짧죠? 많이 여기 시험에는 못 미치는 정도의 길이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어질 내용은 여기서 재즈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면서 또 다음 내용을 우리가 예측해서 듣고 내용 정리, 노트 테이킹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 단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작가, F. Scott Fitzgerald라고 하는 작가였고요. 당연히 예술 지문 중에서도 문학,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대 배경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썼던 책을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학생들과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느낌까지 가지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시대가 또 어떤 식으로까지 변하게 됐는지까지 커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문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문제도 잘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디테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피츠제럴드가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피츠제럴드는 안 좋게 바라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좋게 바라보긴 했는데, 야,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봤냐 이거죠. 아까 처음에 뭐라고 하죠? 일단은 미국의 사회에 대해서 물질 만능주의를 느끼고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세분화적으로 좁혀 들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이 어디였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그렇죠, 컬처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cultural accomplishment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 피츠제럴드가 그렇죠, 많이 부족함, 미국에 있어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유럽으로 갔다라고 설명해줬죠. 자,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F가 피츠제럴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교수가 강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인 거냐? 자, 문제 풀어보시면 어딜 것 같습니까? 자, A번 한번 같이 볼까요? 아메리카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결핍돼 있어요. 뭐가요? 문화적 성취가. 오케이, 곧바로 정답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B번 한번 볼까요? 자, America's economic policy, 경제적인 정책에 대해서 유럽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오답이죠. C번. 자, America love for jazz music. 자, 이 재즈 뮤직은 오히려 내용상 너무 반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즈 뮤직에 대한 사랑하는 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디테일적으로 오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D번 보기 하나 남았는데, 자, 미국에는 예술가들입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한테서. 이 점이 dissatisfaction이 될 수가 없죠. 내용상 완전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원인과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유럽에 가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역시나 맞지 않는 설명 오답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해서 이제 A번만 정답이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문제 더 있어요. 이것만 보도록 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what are two factors? 자, 두 개 고르세요 문제인가? 그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자, 테이블 문제 나왔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죠. 자, 이런 테이블 문제에서는 문제가 길 수가 있는데 문제가 길 때는 항상 그 안에는 키워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어떤 팩터를 찾습니까? contribute to 했대요. 무엇에 대해서? develop America's golden age구나. 어디에 있어서? art and literature. 자, golden age는 아까 전에 우리가 1920년대를 설명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자, 기억나시나요? lost generation, golden age. 그럼 하나 또 뭐 있었죠? jazz age까지 봤는데, 자, 어차피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golden age라고 지금 문제를 초점 맞춘 거 보니까 그렇죠? 좋아진 상황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전에 들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들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어느 부분이었어요? 자, some others. 기억하시나요? 자, 이 부분에서 문제 지금 두 개 다 골라 이렇게 나온 건데, 자, A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이었어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었죠? 어느 부분? 유럽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온 거야? 피츠제럴드가 강조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연한 장소 뭐예요? 재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있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유럽, 유럽 곧바로 나와 있어요. 정답 체크해도 될 것 같죠? 자, 정답 체크하고요. 자, Advent of Jazz 맞습니까? 예, 맞죠. 아까는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들을 당시에는 emergence라고 하는데 emergence는 뭐예요? 생겨나다, 출현하다. 근데 똑같은 뜻이 나온 거야. 어디? advent. 똑같은 단어가 지금 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도 곧바로 정답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번과 D번은 왜 틀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materialism. 이건 뭡니까? 이거는 피츠제럴드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미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맞지 않고요. 자, disenchantment that the lost generation.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환멸감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환멸감은 예술사에 있어서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지금 그쪽 덩어리랑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얘는 다 뭐예요? C번과 D번은 지금 다 똑같은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1920년대 시작하자마자 느꼈을 법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겠고요. 골든 에이지하고는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우리는 같이 봤지만 노트 테이킹을 했더라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 테이킹으로 봤더라면 일단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F가 feature, 사람 이름이 나왔다라고 언급을 해줬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오고 시대 배경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피츠제럴드의 의견이 나와 있는 부분이 또 여기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닌 거고 조금 더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죠? 문화라고 하는 영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예술가들이 많이 유럽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문화가 부흥이 됐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골든 에이지라고 부른다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유럽에 대한 영향과 재즈가 그때 출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 피츠제럴드가 어떠한 생각, 그게 뭐예요? 그 피츠제럴드에 대한 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무엇이냐에서 문제가 나오게 된 거고 또 디테일 문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러한 시대 배경을 쭉 설명해 주고 나서 나중에 쭉 보면 알겠죠? 두 가지 요소가 설명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골든 에이지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예술사에 있어서는 유럽의 영향과 재즈가 시작한 영향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이어서 말을 했던 부분에서 두 개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면 어느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어질 내용은 재즈밖에 없다. 그래서 재즈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었어야 됐을 텐데 짧았던 질문이라서 여기서 멈추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문제 풀어봤었어요. 자, 앞부분 도입 부분으로 돌아가서 내용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예술이라고 하는 건 문제 자주 나온다. 굳이 리스닝뿐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번 달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댄스, 문학, 극장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예술 지문을 듣게 될 때는 그게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무브먼트를 먼저 설명을 한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대표 예술가들이나 예술 작품들이 언급되면서 야 문제 풀어라고 낼 수도 있고 그게 아니게 되면 예술가가 먼저 언급이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예술가의 관점, 시각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풀어봤고 우리가 노트 테이킹 형태는 뭐 어떻게까지 잡히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리스닝 대비용으로 Art History, Arts 지문을 우리가 다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아까 전에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단은 그 몇 가지 자기가 모르는 것들 많이 취약한 부분들 공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있으시면 전부 다 보셔도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마는 리스닝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시험에 대한 좋은 대비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닝 이번 달 시험 대비 특강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달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